안녕하세요. 실제 사연을 읽어드리는 실제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살고 계시는 최지원님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어느덧 40을 바라보고 있는 부부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 겪었던 속 시원한 이야기가 있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결혼한 저희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 가정 형편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기에 동네에 있는 달동네 단칸방을 얻어 신혼생활을 해왔어요. 집안의 도움을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저희는 악착같이 돈을 벌기 시작했고 횟수로 4년이 넘어갈 때쯤 남편은 작게 사업을 하나 시작했어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이 늘 그렇듯 생각처럼 굴러가지는 않았고 제가 벌어오는 월급으로만 남편과 먹고 자고 생활했습니다.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결국에는 남편의 가게 임대료마저 제 월급으로 충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모아놓은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카드값 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그 돈이 없었어요. 정말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죽고 싶어도 연탄 살 돈이 아까워 죽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저와 남편이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죽기 살기로 일하면서 살았는데 카드값 갚을 돈이 없다는 게 정말 서럽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며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도 사실 기댈 곳 하나 없는 건 저와 마찬가지였거든요. 남편에게는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신우는 저희보다 결혼을 조금 일찍 했는데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사업가랑 결혼해서 명절 때마다 자기 남편 사업이 잘 된다며 돈 자랑을 하고 명품을 보여주며 저를 약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여동생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속상했을까요? 마땅히 저 몰래 전화할 곳도 없어 그저 집 밖에 나가 여동생에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없냐고 물어보는 남편의 등을 보니 제 속도 같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여가며 통화를 했는데 돈이라도 빌렸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까요? 신우는 자기는 돈 관리를 하지 않아서 돈이 없고 정 급하면 자기한테 그러지 말고 자기 남편한테 전화해보라고 했다네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저희 엄마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우리 집도 형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100만 원을 못 빌려줄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가족끼리라도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20살 때부터 집에서 도움도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고 신우의 학원비 또한 보태주며 한 집안의 가장처럼 살아왔지만 이런 대답을 들을 줄은 몰랐었던 거죠. 저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남에게 손을 빌리지 말고 우리끼리 잘 헤쳐나가고자 다짐했어요. 남편이 신우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우 딸아이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없는 살림이었지만 힘겹게 돌 반지도 하나 맞추어 장소와 시간을 물어보려고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뭐 서운한 건 서운한 거지만 그래도 남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전화를 받은 신우가 미안하다며 이번에는 남편 쪽 지인들만 불러 모아 돌잔치를 하기로 했다고 남편에게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그동안에 쌓여왔던 서운함이 터졌는지 너 내가 창피해서 오지 말라는 거냐? 하며 신우에게 언성을 높였고 신우도 남편의 말에 돌잔치 날에 다들 품격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오빠가 불청객처럼 오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겠냐며 오빠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말라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신우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난 후 원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쉬는 날도 없이 미친 듯이 일에만 집중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건강이 걱정될 정도였어요. 얼마 후 저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갖게 됐는데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저 막막했지만 기뻐하는 남편을 보고 그런 생각은 잠시 뒤로 미뤄놨죠. 이런 마음을 하늘도 알았는지 그전까지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남편의 사업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협력업체의 계약도 따낼 수 있게 되었고 그 뒤로 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여 남편의 사업은 지금까지 매년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쪽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어엿한 사업가가 되었죠.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는 바빠서 여행은커녕 쉴 시간도 부족했기에 자리를 잡고 난 이후부터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가족끼리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 아이의 생일을 맞아 독채 풀빌라를 빌려 여행을 간 날이 있었어요. 파티룸 서비스라고 해서 조금의 추가 요금을 지급하니 방도 예쁘게 꾸며주시고 저희 아이도 되게 좋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죠. 그런데 저희 여행 사진을 본 신우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이번에 자기 아들이 생일이라 그런데 혹시 거기 펜션이 어디냐 좀 알려줄 수 있냐는 물음에 남편은 번호만 알려주고 끊으려고 했지만 신우가 자기들끼리 가면 무슨 재미냐며 이번에 오빠가 펜션 예약까지 해주고 몸만 와라. 자기들이 고기랑 술을 다 준비해 놓겠다. 가족 좋은 게 뭐나 라며 실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럴 일 없으니 너네 알아서 하라고 단칼에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빠가 되어서 조카한테 생일 선물로 겨우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며 없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씀씀이가 없다며 빈정대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랑 남편은 통화가 끝난 이후에 서로를 쳐다보며 이제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그저 말없이 안아주었고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 남편의 지인을 통해서 신우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신우 쪽 사람들과 주변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독채 펜션을 빌려서 놀고 왔는데 거기에서 펜션을 엉망진창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해대는 바람에 경찰까지 출동하여 소동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무례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펜션 주인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되었고 그 글을 본 몇몇 사람들이 신우의 가게를 알아내어 사업에 큰 영향이 미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현재는 업체 이름도 바꾸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저희는 더 이상 신우의 지방과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기에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 보고 없이 살아서 그렇다던 신우의 말이 기억에 남아 저희가 없이 살고 힘들게 살아왔긴 하지만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노력했고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남편과 저는 그 이후로 서로 신우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받았고 더 이상 나쁜 기억들이 남지 않게 되었어요. 끝까지 자기 잘난 맛에 세상 혼자 살던 신우가 이번에 호되게 당했으니 앞으로라도 주변을 살피며 겸손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그새를 참지 못하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호구짓을 해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세상에 남 무시하지 말고 서로서로 도우면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런 저는 신우와 언젠가는 화해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평생 남남처럼 사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 사연을 읽어주는 실제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